안녕하십니까. 최연아빠 매매TV 5월 8일 토요일 녹화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방송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종목은 특수건설입니다. 특수건설. 뭐 종목 선정은 다른 게 없고 그날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좀 많은 큰 종목들 위주로 해서 한마디로 그날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좀 이게 몇 가지 좀 선별해 가지고 올리고 있고 특별하게 기준은 없습니다.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녹화 방송 종목 분석을 올려준 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. 너무 바빠가지고 차트를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. 모처럼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가 모시고 있는 우리 또 사장님께서 좀 쉬라고 하셔가지고 모처럼 좀 주말에 쉬고 있는데 하여튼 쉬는 중에도 주식 생각이 나서 이렇게 좀 녹화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바로 종목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요거는 제가 테마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건데요. 제가 이제 시장의 흐름을 놓치고 있다 보니까 이거 뭐 매일 보고 뭐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한번 좀 테마 분석한 것들 좀 이렇게 한번 좀 둘러보던 중에 우측 하단에 여기 이제 특수건설이라고 해서 상한가 친 종목이 있었고, 지금 오늘은 토요일입니다. 그러니까 금요일날 이런 식으로 이제 장이 마감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좀 테마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분류된 것들을 보다 보니까 장이 좀 지금 요즘 장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밋밋한 느낌을 받았고, 그러니까 한번 차트를 볼게요. 종합주가지수 차트 볼게요. 잠시만요. 이 차트 좀 조정을 해서 볼게요. 자, 이게 2021년 들어가지고 이제 장 자체가 이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강한 대형주들은 뭐 분명히 이제 뭐 세게 가지 못했을 거고, 지수가 간다는 거는 큰 거래대금이 큰 대형주들 코스피 200 종목들이 가야지 지수가 오르는 거니까 그런 흐름은 안 나왔을 것으로 보여지고, 그러면 대형주가 치고 가지 못하면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서 이제 개별 종목들 위주로 테마장이 형성이 됐을 거고, 이제 그래서 보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특수건설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좀 움직인 것 같은데, 뭐 그렇다고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지금 이 특수건설은 남북 경협 건설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. 보니까 그냥 이게 쭉 쳐보니까 한번 볼게요. 기사 한번 볼게요. 쭉 뭐 특별한 게 없어요. 뭐 테마가 형성이 돼서 특수건설이 같다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고, 쭉 보니까 뭐 그냥 뭐가 있나요? 왜 올라갔지? 특별한 게 없죠. 특별한 게 안 보이는 것 같아.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고, 그냥 경기 회복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건설주들이 움직이면서 이 특수건설이 움직이니까 이거 유추해 보건데 이화공이나 일성건설 같은 남북 건설 관련 테마로 묶인 종목들이 같이 그냥 움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뭐 특별하게 테마가 형성된 것 같진 않아요. 자, 아무튼 이건 뭐 둘째 치고 중요한 건 이제 차트 분석 아니겠습니까? 뭐 단타 치는 거니까 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뭐 매출 구조가 어떻고 저쩌고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상한가를 갔단 말이죠. 분봉으로 볼게요. 잠시만요. 15분봉으로 보면 장 초반에 이제 시작하면서 쭉 땡기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횡보했단 말이죠.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는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보면은 뭐 한 이쯤, 그러니까 요 구간이죠. 요 구간 정도가 이제 개미들이 이제 들어간 막차 타고 들어간 구간이고, 그리고 요 구간대가 이제 요때 들어간 개미들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
나온다든가 하는 건데, 그렇게 이제 밀리고 다시 시세가 마무리되면서 좀 제자리로 가줘야 되는데 안 밀렸다는 거죠. 이 구간대가 안 밀렸어요. 안 밀리고 오히려 지금 2시 이후 요 구간 2시 이후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왔어요. 거래량이 조금 더 정체되다가 조금 터지면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. 이거 이제 월요일날 종가 매매 하면서 요즘도 유튜브 보니까 그런 설명 많이 하더라고요. 들어와가지고 요 구간대에서 밀려야 되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이고 짜증날라 그러네. 밀리지 않고 올려보면 2시 이후에 올리면은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오면 종가 매수해서 그 다음날 차익 실현 매물 시초가에 차익 실현 매물 하라 뭐 이런 그 유튜브 방송 많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. 상식적으로. 이거 5분봉으로 볼게요. 5분봉으로 땅 치면서 들어온 거죠. 개미들이 계속 들어온 거야. 그쵸? 들어와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요 지점 이상 때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. 그게 밀려줘야 되는데 지금 요 구간대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겁니다. 요거 이제 단타쟁이들이 들어간 거고, 잘 모르는 또 개미들이 이제 또 밀렸다고 또 여기서 상한가 풀렸다고 뭐 조금 더 이제 먹으려고 또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거고, 또 요 구간대에서 또 종가 매수하려고 들어간 구간대가 있단 말이죠. 더 밀리질 않고 올리잖아요. 그럼 이제 한번 해볼만 한 거예요. 심리적으로. 밀려줘야죠. 밀려줘야 되는데 안 밀리고 더 올린 거는 해볼만 하다는 거죠. 이걸 다시 근거를 어디서 보면 1분봉을 한번 일봉을 한번 볼게요. 재밌는 거는 이게 주식은 심리싸움입니다. 심리싸움. 자, 보세요. 요 지점대. 자. (2018년도에)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특수건설이 상승을 하고 가령 뭐 한 13,000원대 지금 종가 마감 한 13,050원대 정도 지점까지 갔었다는 요런 기록들이 있단 거죠. 그리고 밀렸다는 거죠. 예. 그러면 이때 대부분 여기서 다 물리잖아요. 내가 사면 그냥 바로 손실 아니에요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물려있는 개미들이 이제 들고 간 거지. 예. 물론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조금 에라 모르겠다고 턴 사람들도 있겠지만, 여기서부터 본전이 오면서 2년 동안 끈질기게 들고 있었던 개미들은 여기서부터 털어줘야 된단 말이죠. 털어주는데, 자 보세요. 이 구간대 제일 많이 물려 있을 거란 말이죠. 근데 이 구간대가 지금 보시는 대로 요 지점 정도 됐나? 요 지점 정도 되잖아요. 요 지점 정도. 여기서 주가가 밀려야 됩니다. 여기서 왜?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본전 생각나니까 털어야 되잖아요. 털어야 돼. 그러니까 밀려야 되는데 밀리지 않고 우리는 분봉상으로 본 대로 밀리지 않고 주가가 쭉 올라가서 계속 상승한다는 거죠. 밀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래량이 터지면서.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요, 특별하게 이제 테마가 형성된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올라갔어. 밀려야 됩니다. 근데 재밌는 사실은 요때 물량 들 것까지도 받아 먹으면서 혹은 출회되지 않고 이거 강하게 밀어 올려서 이때 종가 때까지 이때 최고점 때까지 왔다라는 거죠. 그러면 지금 적어도 특수건설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, 자 주봉상 월봉상 이거 월봉인데요. 자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때 이렇게 시세가 났던 거 제외하면 상식적으로 보자고요. 주식을
2007년도면 13년씩 들고 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. 예, 이때 물린 사람들이. 예? 그렇잖아요? 예. 그러면 요 최근 한 4,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최고점이 왔는데, 요 지점대에 또 요 물려있던 사람들이 물량을 던져야 되는 게 맞는데, 던지지 않고 이걸 다 받아먹으면서 이렇게 양봉이 생겼다는 거는 상승 여력이 더 커 보인다.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. 왜?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때 10몇 년 전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때까지 가져오고 있지 않는 이상 분명히 없을 거란 말이죠. 대부분 다 이 특수건설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상승 수익이 나고 있을, 적어도 똔똔 이상은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. 얼마나 올라갈지는 알 수 없어요. 알 수 없고 상승 여력에 대한 힘이 더 커 보인다라고 정도로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제 월요일날 어떻게 되겠느냐. 만약에 저 채은 아빠라면 이 시점에서 중간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. 돈 드는 거 아닙니다.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세요. 이 시점에 나라면, 저 같으면은 상승 여력은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초가 땡 하면 지금 이제 요 지점인 거죠. 이제 월요일날 시작을 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. 그러면 장 초반 5분 이내에 결판이 날 것이다. 5분 이내. 이게 더 매수세가 들어가서 상승을 하면, 만약에 저라면 5분 이내 동안 더 밀리지 않는다면 그래도 난 한 반절 정도,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의 반절 정도는 팔 것 같아. 그리고 5분 10분 한 장초반 변동성이 큰 9시 반 사이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것 같아. 도저히 뭐 매수세도 좋지 않고 좀 밀릴 것 같다 그러면 다 던져버릴 것이고, 일단 5분 이내에 밀리지 않으면 한 반절은 팔았으니까 일단 안전빵으로 갖고 가고, 나머지 50%는 나머지 9시 반까지의 흐름을 보면서 팔지 말지를 결정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크게 변동 없고 더 간다 그러면 뭐 들고 가면서 이제 물량 조절을 하면 되는 거고, 밀릴 것 같다 그러면 나는 다 던질 것 같아요. 만약에 나라면. 일단 월요일은 상승할 확률, 장 초반에는 상승할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은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 구간에 접어들 거고, 그 다음부터 짧게 대응을 할지 길게 대응할지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데,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. 그게 아니고 이제 장 초반에 밀려버린다 그러면 나는 다 던질 것이고, 뭐 분할이고 뭐가 없이 다 던질 것이고, 나 혹시나 모르니까 조금 밀릴 수도 있지 하면 지금 이 지점대 12,200원 지점대 어디있냐, 이 지점대 깨지면은 뭐 그냥 밀린다고 봐야죠. 이 지점대가 깨지면 그냥 밀린다고 봐야 되겠죠. 그렇지 않아요? 12,200원 12,200원대 요 지점대가 깨지면은 그냥 밀린다고 봐야 되겠죠. 저 같은 매매는, 저는 이제 또 여기서 이렇게 눌림목 매매 좋아하고, 이렇게 단기 급등한 종목들이 밀렸을 때 매수하는 타이밍 잡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12,20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저는 또 이제 한번 또 매수 타점 한번 들어가 볼 것 같아. 이렇게 밀리면 이게 순식간에 엄청 밀릴 거고, 저는 요 기준을 이제 기준봉이라고 보는데, 요 기준봉이 한 절반 정도 11,000원? 한 11,000원대까지 빠지는지 볼 거고, 여기서 당시의 체결 매수량이라든지 호가 흐름들을 봐가지고 매수액을 결정할 것 같아. 요 터치했는데도 빠진다 그러면 저는, 만약에 저라면은 1,300원? 에서 9,800원 사이에서 한번 매수를 노려볼 것 같아요. 이건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적 반등을 노리는 한 2%, 3% 정도의 요런 노림수, 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단타 매매를 한번 시도해 볼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 이런 설명 드렸고요.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, 끝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.
오늘 요 특수건설 올리면 제 구독자가 100명이 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자, 성투하시고요. 또 종목 분석 또 해서 올리겠습니다.